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페 홍시의 이상원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네, 일산의 레트로 60 커피 랩의 곽승영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이 엑스라이트사의 그 커피 캡슐 RM200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사용상의 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좀 궁금하셨던 점을 이제 실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어떻게 또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네. 일단 뭐 기계에 대해서 써보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설명들은 크게 드릴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터블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작고 이제 보기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 이것들이 제가 써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고요. 기존의 색도계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국내에 나와 있는 정말 겁나 비싼 색도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 써봤거든요. 근데 기존의 색도계하고 이 색도계 RM200하고의 차이점을 구분짓기 전에 기존의 색도계로 교육을 받거나 쓰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커피 표면색과 내부색을 치는 방법은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특별하게 어디서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토콜도 따로 없어요. 하지만 몇몇 아카데미들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설이 되어서 커피는 반드시 표면을 재고 반드시 갈아서 재서 이 두 개 편차로 20 이상이면 15에서 10이면 5 미만이면 이런 식으로 거의 정의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색도계가 요거 이전에 다른 조그만 색도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색도계는 커피 원두를 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쓰는 입장에서 표면도 재야 되지 않아? 왜 표면을 잴 수가 없어? 근데 혹시 그 포터필터 있어요? 하나 줘보세요. 네. 빨리 줘보세요. 포터필터요? 네. 그걸 달라고 닦아서. 여기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네. 기존에 어떤 그 특정 상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여기 딱 들어가는 색도계가 있었거든요. 에스프레소 분쇄된 커피, 가루 커피의 색을 요 사이즈 상태로 장비가 들어가서 재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 장비도 역시 분쇄만 재고 원두를 재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측정을 하면은 측정값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었는데 그 측정값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처음에 그 장비를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하고 갈았을 때 편차를 잴 수 없으니 색도계 기능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게 기존의 색도계 썼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 표면과 내부색에 대한 어떤 정의였어요. 근데 이 장비를 처음에 저도 이제 받아보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너무 재는 면적이 작다. 물론 기존의 색도계는 재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넓으니까 평균 값을 잴 수 있고 다 좋은데 커피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이 장비 봤는데 잴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작으니까 좋긴 한데, 그렇다면 얘는 커피 표면을 못 재는 건가? 네, 잴 수는 있었어요. 근데 넓어지면서 는 평균 값의 의미보다 이런 작은 장비들, 정밀 장비들은 타겟팅을 한 포인트에 정확히 색을 피킹을 하는 그 용도로 개발된 장비에 커피의 색에 스케일을 입힌 거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요걸 가지고 표면을 색을 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매너리즘이 충돌을 했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표면색과 분쇄했을 때 색. 근데 이 장비의 입장에서의 색도계 사용자의 시선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 결국 우리는 분쇄된 커피를 추출을 하거나 테스팅을 하는데 그때 원두 표면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결국 로스터 혹은 그에 준하는 커피의 QC의 일부분을 표면값에 의미 부여는 하는 분들한테는 표면값은 상당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육안으로 계속 보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내가 평소 때보다 좀 밝게 나왔어. 그럼 버리나요? 모르겠어요.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표면값이 69가 나와야 되는데 72가 나왔다. 잘못 볶았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단지 72가 나왔으니 다음 배치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조금 어떻게 해야 됐다. 이런 식으로 표면값에 대한 이슈가 되지만, 자, 그 원두를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씹어먹는 경우 일부 침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몇 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린 그걸 추출하기 위해서 분쇄를 걸어요. 분쇄 걸다 보면
커피 내부의 입자의 컬러와 커피 외부의 입자의 컬러가 섞이면서 평균값이라는 기준이 생기죠. 재료에 대한 평균값. 그러면 그때는 무엇으로 재든 그 평균값에 대해서 찍고자 하는 포인트만 정확하면 되는데,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색도를 잴 때 표면을 재고 속을 잰다라는 거에 대해서 떠나질 못해요. 왜? 그 편차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증빙은 아무것도 없고 센서리도 없고, 정말로 제가 경험했던 뭘 비교해봐도 속칭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잘 안 돼요. 색도 예를 들자면 겉값, 속값이 20이 넘어가면 언더 로스팅이다 라고 얘기하고, 겉 색깔하고 속 색깔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는 오버 로스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겉, 속 색깔의 기준이 85와 60이라는 선과 45와 20이라는 선, 45와 25라는 선, 이렇게 20, 20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과연 두 개 커피가 똑같이 언더디벨롭이라는 걸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느냐?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 당시는 SCAA였는데 그쵸. SCAA에서 표준으로 제시했던 색도 중에서도 커핑 색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저희가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도 차이의 기준에 대한 define이라고 하죠. 정의를 기본적으로 익었다라는 전제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수치를 10에서 12 사이 정도에서 익히고, 그거보다 점점 벌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의 정의를 내리면서 맛을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원두를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표면색과 갈려져 있는 색에 대한 이슈를 항상 거기다 맞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쉽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트레이가 있는데, 이제 접시나 이런 데다가 원두 넣게 되면은 표면이 굴곡이 많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구체와 구체니까 안이 검어요. 이제 그늘도 생기고. 네. 근데 그걸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굴곡이 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여기서부터 어둡고 어디서부터 발달한 기준을 누가 재줄 거냐. 그런 걸 재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장비로 가장 밝은 데와 가장 어두운 데를 쪼개서 50%는 위로 올리고 50% 밑에는 내리나, 이런 식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에 뭐 어떤 식으로든 함수값을 적용하든, 되게 어렵겠지만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결국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초점을 맞출 때 포커스를 아웃시키면 뿌옇게 되잖아요. 그렇죠. 뿌옇게 되면 그게 그거 같잖아요. 측정 방법은 단 하나죠. 단순하게 장비는 싸줘야 되고 측정 센서는 묻어줘야 되고, 그러면 되게 평균값이 잘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색도 값이라는 거는 평균값인 거냐 아니면 측정한 값이라는 거냐라고 보자면, 평균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의 기준에서 보자면 굉장히 멀리 있죠. 의미가 없어지는 없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포인트 값이 뭐다라는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 선에 나오는구나, 그 용도로 써요. 속칭 기존에 여기 기존에 센치를 재기 위해서 이런 자를 썼다면 저는 디지털 자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 쓰던 분들한테는 여기가 0.1mm 차이 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측정하고 싶은 게 몇 센치인지 이것만 재면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이 캡슐 같은 경우는 그걸 정확하게 재서 맞구나라는 걸로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기존 분들은 왜 1.1mm가 나와야 되는데 1.15가 나와. 실제로 1.15와 1.1은 사람 육안으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의 자는 그냥 1cm만 재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의 아날로그 자와 디지털 자의 차이를 가지고 너는 왜 1.5로 나왔다, 1.25도 나왔다, 여기는 1인데, 이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장비를 쓰면서 꽤 많은 색도계들에 대한 데이터 다시 보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씁니다. 만족스럽게 쓰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아퍼처 영역이 컸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포인트는 측정하는 곳만 찍는 거기 때문에 더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엔지니어링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실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굳이 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기존의 색도계들은 뭐 아세요? 부팅한테 3분 걸리는 거? 뭐 측정하는데도 뭐 10초 이상 걸리거나 30초 이상 걸리는 것도 네. 있고. 그게 센서가 가열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센서의 기능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과 속은 저는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사람이 로스터가 되면 기본적으로 색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보다면, 거기서 표면색이 68이 나오건 65가 나오건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추출된 커피 맛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심각하게 벌어진다라면 그때는
눈이 혜택인 거죠. 본인이 눈이 혜택인 거고 잘 볶아야 되는 거지. 68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65를 했을 때 얘는 왜 68과 65의 편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재냐라는 걸로 보자면 원두는 다 똑같지가 않고 자연계 생물이라서 자연계 생물이죠. 씨앗이니까 네, 이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서 걔네들은 똑같이 열 받더라도 각자 알갱이가 색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평균치를 잡아주는 사람들한테는 그 장비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값을 얘기하면서 정확한 걸 필요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똑같은 그 반복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게 정말 그게 정확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 숫자만 보여주는 기계인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정밀하게 측정되는 기계의 이점이 뭔지도 다시 되돌아보고 좀 새로운 이제 이게 또 측정을 하다 보면 뭐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피의 높이라든지 얼만큼 잘 이제 다져져 있는지에 네. 따라서도 색도값이 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되게 예민한 센서를 가진 기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표준 네. 방법을 좀 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잴 때 보통 이제 그 시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계속 녹화도 되는 거죠? 예, 녹화식입니까? 네. 예. 보통 잴 때 많이 봤어요. 그 샘플 트레이에 원두를 넣을 때 원두는 다져요. 왜요? 원두와 원두 고체의 빈틈을 최대한 없애려고 메꿔 눌러요. 그런데 그라인딩된 커피는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평평하게 하다. 네. 일본어 쓰지 않겠습니다. 나라시? 네, 평평하게 하다. 이 방법만 쓰지 실제로 누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두 크기에 비해서 분쇄된 커피는 상대적으로 압착을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원두는 입자가 크고 분쇄된 커피는 입자가 작아요. 근데 반대로 분쇄된 커피인데도 입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 반대로 그렇죠. 분쇄된 커피끼리도 서로 빈 공간이 생기면은 또 색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눌러버리면은 그 공간이 메워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색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우는 게 맞다 혹은 메우지 않는 게 맞다. 그냥 평탄화만 한 게 낫다. 이 의미보다는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같은 커피를 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조금만 평탄을 다르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시료 컨디션이 정확하게 공장에서 찍혀져 나온 게 아니라서 이 시료가 누구한테는 우린 푹 파여서 넣건 누구한테는 포커스가 더 안 맞게 수북히 쌓아놓고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 홍시에서 쟀더니 65인데 왜 내가 줬더니 63이야 이건 기계가 잘못된 거야 이런 그 물개 같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생각을 재료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 기기의 정확도를 얘기하기 전에 시료가 같다라는 전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어디서 색돌 재더라도 같은 커피더라도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성분이 누를 때하고 남성분이 누를 때하고 힘의 차이도 다르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원두를 트레이나 이런 데 놓고 평평하게 하는 정도가 제일 좋고요. 거기서 나오는 값들이 다른 사람 전국에 있는 로스터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절대값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봤을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샘플에 대한 준비를 해두시면은 색도값은 큰 편차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잴 때마다 이제 재는 수치가 바뀌는데 그 수치에 대한 값이 뭐 1에서 많게는 7, 8까지도 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수치의 편차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여태 봐왔던 색도계들에서의 그 큰 편차로 느껴지는 거지 이게 뭐 그 색도 값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델타 E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육안으로 평가하기 사실 힘든 범위라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편차에 대해서 조금 집착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뭐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약간의 평균치가 필요하듯이 그거를 자기만의 평균치를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기계를 사용하셨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샘플을 측정하기 전 상태를 평균적인 방법으로 놓으시면은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데이터 측정했을 때
조금 더 데이터의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벌어지는 게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이 값이 정확한 걸 측정해서 과연 어떤 곳에 쓸까라는 의미부여를 하자면 제가 썼던 장비들 모두가 다 그 값이 정확하다라는 신뢰도보다는 값에 기복이 없다, 위상차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마치 퍼펙트한 값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색도계라고 하는 커피에 분쇄된 상태의 컬러, 실제로 밝기죠. 그걸 네. 측정하는 장비들이 100% 정확하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뭐 예를 들자면 C 뭐 색도계 같은 경우는 적외선 레이저로 초당 3만 번을 샘플링을 해요. 그럼 3만 번 한 걸로 결국 무슨 값을 내겠습니까? 평균값. 평균값이죠. 네. 3만 명의 키 평균값을 재면 그 평균이 3만 명에 대한 평균값이라는 걸 알아야지. 왜 3만 명의 평균을 재는데 왔다 갔다 해? 3만 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쵸. 서장훈이 들어갔어요. 그럼 가격 차이, 이 평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정확도에 대한 측면을 재는 것과 평균값에 대한 측면을 재는 거는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커피에서는 평균값을 재느냐, 내가 원하는 포인트 색을 재느냐, 이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색도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장점을 못 쓰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색도계들은 그게 없었죠. 네. 네. 그냥 뭐 시체말로 하얀 벽에 페인트 쫙 뿌려놓고 그거를 기존 색도계도 찍으면 흰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평균적으로 점이 몇 개 없으니까 그쵸. 흰색이야 라고 평가를 지었다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페인트 때 찍으면은 페인트 색이 나오고, 까만 데 찍으면 까만색이 나오고, 흰색 찍으면 흰색이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는 벽을 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벽에 찍혀 있는 점은 벽의 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린 그걸 감안을 하고, 이 벽의 색이 우리는 흰색인 줄 알았더니 흰색보다는 약간 회색에 가깝다, 혹은 베이지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RM200 다음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고, 꺼내보시면 이제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그 SCA 컬러 타일북이라고 해서 그 아그트론 넘버 이제 8개의 타일을 동그랗게 들어있던 형태였는데, 그거를 좀 휴대하기 쉽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이번에 제작을 하고 있는 이제 컬러 타일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면에 숫자도 적혀 있네요. 네, 뒷면에는 이렇게 앞면 컬러와 매칭되는 아그트론 넘버로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뭐 종이는 아니고요. 플라스틱 재질의 안쪽에는 이제 종이 단순히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조색을 해서 얇게 이제 페인트를 펴발라서 재단을 해서 다 넣어놓은 방식이고요. 일단 뭐 이 봉투 같은 경우에는 샘플 제작이라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색깔은 이제 내년은 2021년 올해의 컬러인데, 일루미네이팅이라는 컬러랑 이제 얼티밋 그레이, 이 두 가지 컬러를 한번 조합을 해서 샘플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실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좀 평가하기가 편해요. 이따가 잠깐 이제 색도계나 이런 거 제가 쓰는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두를 쭉 깔아놓고 비교해 보면은요, 내가 볶은 커피가 이 중에 이 8가지 에리어 중에 어디에 근처에 오는지 볼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기존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샬레라고 하죠. 네. 그 샬레가 따로 있고 거기다 담고 디스크 줘봐라.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게 네. 원래 네, 기존의 SCA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번들번들은 있긴 하지만 이걸 대놓고 색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색이 흰색일 때 두 개를 이렇게 타일을 놓고 원두를 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밝은 화면에 어두운 톤의 타일과 어두운 톤의 커피가 있으니까 두 개의 색 편차를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인테리어를 검은색으로 했다. 그랬을 때 딱 놓게 되면 또 확연하게 두 개의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고 나서 제가 이 가운데다 원두를 쭉 깔아 놓으니까 실제로 제 커피가 기준이 되고 그 주변의 색들이 포진되어 있을 때 내 커피가 대략 어느 정도의 컬러에 나왔더니 쉽게 보기는 편해요. 그리고 기존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있는데 달아요. 종이라서 굉장히 혹시 색깔이 바라진 않나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비상시엔 문도 열 수 있는 정도로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단단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네, 탄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두를 여기다 깔고 썼다가 탕탕 털어내면 묻거나 이러는 게 없고요. 실제로 뭐가 묻거나 할 정도로 혹은 긁히거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편하게 쓰는데 많이들 쓰는 색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시다 보면은 대략 본인이 생각하는 육안상의 컬러랑 이 타일의 컬러의 매치도도 볼 수 있는데 전 좀 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쓸 때 제가 좀 주의했던 것도 뭐냐면 실내 조명이 많이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제 외부 조명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쵸. 아시다시피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쓰잖아요. 그냥 우리의 눈이 흰색이면 저건 흰색이지만 카메라는 조명이 뭐냐에 따라서 저 흰색을 흰색 아닌 걸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 눈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이 타일들을 볼 때 제 주변 조명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둘의 차이를 왜곡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백색광 있죠. 그래서 LED 원래 백색광 하얀데 거기다 놓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육안 평가에 대한 기준이 D65 광원이라 그래서 네, 6500. 데일라이트라고 하죠. 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편차가 없이 볼 수 있다? 오차가 적죠. 그렇죠. 네. 오차가 적게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색도기 같은 경우도 밝은 곳에서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딱히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만약 육안으로 색도 평가를 하신다면은 가급적 백색광 LED 제일 밝은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오차가 밝기의 오차가 아니라 색의 오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밝게만 보시는 것보다 이 커피색이 이 타일의 색과 얼마큼 밝으냐 어두우냐라기보다 얼마나 근접한가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색도 타일을 되게 쓰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너무 컴팩트하고 네네. 아마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사전 예약 중이긴 한데 선 구매하신 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면 정말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거의 플라스틱으로 된 포커 카드 있죠? 그거 그렇죠. 한 몇 장 겹쳐놓은 것 같아요. 그거 한 4-5장 겹치면 네네. 이 정도 두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걸로 뭐 케이크를 자르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습기나 이런 거에는 당연히 강하고요. 물에 빨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에 흘러도 그 정도로 종이는 아니라는 거. 어떻게 물에 씻어도 되나요? 씻을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내구성은 괜찮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컬러 타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넣어도 붉거나 하지 않는 종이 재질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놓고 제가 분쇄한 커피를 가운데 놓습니다. 놓고 조금 더 예쁘게 놓으셔도 돼요. 네, 드실 건 아니지만 예쁘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쁘게 놓는 게 중요하기보다 이 커피가 모두 동일한 원두로 분쇄된 하나의 배치 커피인데 이것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 보기 위해서는 샘플들이 골고루 위치한 게 좋겠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제 이걸 다져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원두 가루지만 미세한 원두들이 서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색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면. 가볍게 살짝 눌러주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색이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여기와 여기 사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자, 처음 볼게요. 점점 밝고 비슷하지만 밝지만 비슷하고 비슷한 근처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샘플이 어두워지죠. 그러면은 이 타일에서 봤을 때는 요 타일과 요 타일 어딘가에서 이 커피의 색이 존재하고 있다.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숫자가 뭡니까? 95, 85,
75, 65. 그 다음에 55, 45, 35, 25. 하지만 실제로 75, 65 이 둘 사이에서 이 커피의 색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색도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색이 지금 색하고 다르게 아예 하얀 종이 위에서 샘플을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실제로 내가 보는 커피색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 주변 색이 이 색보다 더 훨씬 시커먼, 즉 검은색 종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타일 가운데 이렇게 놓으시고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이 커피가 어느 색도의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지 보시기 가장 편리한 방법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아까 있던 건 물론 이거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자, 깨끗하죠? 네. 이렇게 해서 측정하고 다음번에 또 분쇄된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곱게 갈아요. 에스프레소 정도 굵기로 갈아서 네. 가급적이면은 원도에 있는 체프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도가 아니에요. 체프는. 근데 그 체프로 인해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쇄를 좀 곱게 하시면은 이 색도 타일로 측정하실 때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유감 평가를 하실 때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시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바로 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재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네, 캡슐. 네. 네. 이 장비로 측정을 하시게 되면 63.5가 나올지 57.75가 나올지 그건 이제 디테일한 측정 장비로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계신 즉 이 색도 타일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색에서 레인지가 어느 벗어나지 정도다. 않는구나 네. 라고까지만 측정을 하셔도 이 색도 타일은 충분히 능력을 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것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기존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밝은 데서 보면 시커매요. 어두운 데서 보면 조금 덜 어두워요. 네. 그랬을 때 또 우리 이걸 이렇게 눌러줘 보면은 솔직히 얘가 가운데는 조금 더 밝고 그쵸, 네, 바깥으로 가서 좀 바깥쪽으로 어두워 할수록 입도들 그림자가 지니까 더 어둡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흩어놓죠 많이. 근데 이것 자체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든 게 이 색이 더 어두운 타일, 즉 여기서 색도 타일에서 45, 35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색 관계라고 하나요? 그걸 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색은 아니죠. 색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넣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10년 전인가 이 타일 할 때도 8개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원도를 다 그렇게 깔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명이 어두운 지하에서 이런 스팟 조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렇게 반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타일이 넓다 보니까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걸 보시면 얘는 65 타일이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위치가 65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쇄랑 그 실제 페인트? 조색된 페인트를 펼쳐놓은 거랑의 색깔 차이 그리고 겉에 광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오래된 타일과 그 다음에 뭐 좀 이게 인쇄가 됐기 때문에 좀 색이 빠졌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물에 담갔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겨지질 네.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이게 근데 같은 색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같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 더 가깝죠. 근데 따로 떨어놓고 보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지 이거하고 같은지 애매해요. 왜냐면 색이 주변광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측정해 보십시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니까 호모 파베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요 칸이 65. 네. 65가 나왔고 좀 멀리서. 안 보이네요. 왜냐면은 밝기가 지금 밝기가 너무 밝아서 됐네. 이제 그 다음에 타일을
찍어보면 이제 66.2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질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된 게 인쇄물이 너무 오래되면서 색이 좀 변질될 수도 있는데, 스크래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써먹고 근데 있죠. 제가 듣기로 일단 이 제품에서는 색이 바라거나 쉽게 손상되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사용하셔도 좀 측정하시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지금 이건 시제품이긴 한데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셨다가 유사시에 색을 재야 되는 급한 상황에 바로 꺼내서 딱 대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좀 어거질 수도 있긴 한데 원두에다가 푹 박아 넣었을 때도 저는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원두에 쌓여있는 원두에 검은 부분을 우리는 원두색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우리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떠서만 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본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일단 아까 권장해드리는 건 이렇게 가운데 네. 깔아 놓으신 다음에 육안으로 평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로스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로스팅을 하고 계시는 곳에서 나는 기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러프하게 대충 이렇게 재고 넘어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뭐 기계로 측정하기 전에 좀 뭐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 설명도 드렸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이제 기존의 RM200이 세트로 나갔을 때 이런 마운트. 이제 간이 형식의 툴로 나갔었는데, 뭐 사실 이게 쉽게 사용하기 편해서 요거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옵션으로 이렇게 이 샘플 넣을 수 있는 데가 아예 파여져 있고, 이렇게 얹었을 때 아예 약간 디바이스가 고정이 되는 형태의 툴이 곧 제작이 돼서 따로 공지가 될 거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뭐 그러면은 뭐 구멍 여러 개 뚫으면 한 번에 여러 개 샘플 잡겠네요. 그쵸. 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옆쪽에다가 이제 뚫으셔가지고 뭐 샘플을 뭐 4개나 5개 이렇게 넣고 측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올릴 거니까 기존에 뭐 RM200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요거 이제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컬러 타일, 그 다음에 이제 뭐 RM200에 대한 뭐 원리나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사용을 직접 해주고 계시는 레트로60 박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거는 저 또는 아니면 이제 이 아래 자막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엑스라이트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또 뭐 한번. 네, 저 솔직히 요새 많이들 그 너튜브나 이런 데서 장비들 리뷰할 때 많이들 뭐 뒷광고니 얘기하잖아요. 제 돈 내고 사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이 이런 거보다, 예전에는 보통 장비 쓰게 되면은 좋다 해서 샀는데 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쪽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그 장비 필요한 기능을 쓰고 나면은 그거가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저도 볼 때 정확도 측면으로 썼을 때 이 장비는 굉장히 좋은 거고, 실제로 제가 샀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좀씩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얘기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지만, 뭐 제가 듣기로도 이 장비는 애시당초 커피의 색을 측정한 장비가 아니라 색을 측정하는 장비에 커피의 스케일을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일 이만한 그 파일 코드, 백과사전. 근데 저는 더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8장인가요? 네. 있는 거 보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와주니까 실제로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장비 잘 챙기질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장비는 계속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큰 장비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런 장비도 저희 이제 로스팅 대회 때 한번 썼던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은 산업체, 특히나 큰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이제 뭐 로스팅을 하는 큰 업체들에서는 이제 뭐 생산 QC를 할 때 뭐 이런 뭐 간소화된 장비도 좋지만 조금 더 대형화된 공장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장비를 더 쓰는 게 좋지 좋겠죠.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사담이라면은 결국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절대색을 가지고 맛의 절대치를 매칭시키는 건 아닌 만큼 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게 잘 사용하면 그 장비를 제일 잘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나는 사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 장비를 무슨 용도로 샀는지만 좀 고민하다 보면은 충분히 비용 들인 만큼의 가치는 뽑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장비든 어떤 장비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2월 말쯤 입고될 예정이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링크도 저희가 뭐 따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기계 설명이랑 방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